요게 이번 11회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이고 요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체크해서 내년에 요거 중에 좀 안 되는 부분, 부족한 부분 채워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되니까 요 가이드라인을 좀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다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봐요. 그래서 시험장에 간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한번 그 가상 시나리오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보고,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 건지 순서를 한번 맞춰볼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정할 건데,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좀 막 긴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를 딱 펼치면 아마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되게 빨리 1번부터 3번까지가 대략 어떤 문제인지를 휙 볼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중에 여러분이 준비를 좀 많이 한 주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거고,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하면 좋은지는 알겠는데 못한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예를 들면 다 했는데 국제정치가 좀 양이 많아서 버거워서 반쯤밖에 못했다든가 뭐 이래서 혹시 올해 국제정치 안 나오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뭐 이래서 이제 한번 걸러보겠죠. 그래서 이제 휙 볼 거예요. 그렇게 한 다음에 대략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다고 보고, 그리고 나서 이제 꼼꼼하게 첫 번째 문제부터 들여다 볼 거거든요.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지문 분석이죠. 내년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지문을 분석하고 목차 잡는데 아마 1번부터 3번까지 다 잡고 쓴다고 치면 한 20분 정도 시간을 쓰는 게 제일 나이스하거든요. 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한 문제씩 풀고 있기 때문에 세 문제짜리를 어떻게 할지 아직 계획이 없을 수도 있는데, 시험장에 가면 제일 큰 게 목차를 먼저 잡고 이제 세 문제를 다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문제씩 답안을 쓸 건지, 아니면 한 문제 목차 잡고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목차 잡고 쓰고 세 번째 문제 목차 잡고 쓸 건지 이걸 정해야 돼요. 장단점이 확실해. 1번부터 3번까지 정하고 쓰면 시간 조절하는 데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3번까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되고 1번에서도 어떤 부분을 빨리빨리 건너뛰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니까 시간 조절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근데 대신에 보통 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1번 문제에서 목차 한 20분 잡고 1번 문제 1시간 쓰면 1시간 20분 정도 날아가요. 근데 그거보다 약간만 더 쓰면 여러분한테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. 근데 2번하고 3번이 대부분 60점이에요. 30점, 30점, 100점이라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많이 긴장하게 돼서 이제 원래 알고 있는 것도 많이 못 쓸 거거든요. 그래서 단점은 그 시간 조절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,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때문에 약간 망칠 수도 있어서 그게 단점인데, 어쨌든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, 우리가 지금 세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문제를 푸는 걸로 모의고사도 볼 거고 목차 퀴즈도 볼 거예요.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2순환하고 3순환은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풀 세 문제 중에 1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, 1번 문제를 엄청 잘 쓰기 위해서 2순환하고 3순환이 있는 거거든요. 2번하고 3번은 대략 30점짜리 배점이니까 아주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대충은 쓸 수 있어.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쓸 수 있어.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1번 문제에 주력해서 이제 푸는 거니까 지금 이 순환의 문제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되겠는데, 그거 하실 때 지금은 시간을 조금 많이 써도 괜찮거든요. 내년 3순환까지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을 좀 많이 써도 되니까 일단 지문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이따가 하겠지만 지문 분석할 때 지문하고 설문하고 나눠서 좀 분석을 해야 되고, 지문하고 설문이 충돌할 때도 있거든요.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 몇 개 없는데 지문이 요구하는 거하고 설문이 요구하는 게 약간 다를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요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해둬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 첫 번째 할 일이고,
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제자가 1번 문제 만드는데 3명, 2번하고 3번 문제 만드는데 3명. 그래서 6명이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를 만들어요. 그리고 6명이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1번 문제 만들 때 3명이 달라붙어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제 하나만 잘 만들면 되거든요. 그래서 대체로 요즘 문제들 보면 1번이 좀 어렵고 논리적이고 2번하고 3번은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번 문제 연습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할 두 번째에는 문제를 본 다음에 출제자가 왜 문제를 출제했는지,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서 제일 물어보고 싶은 핵심적 질문이 뭔지 이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. 이거를 저는 코어 퀘스천이라고 부르는데 좀 핵심적 질문을 잘 찾아야 돼요. 설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1번, 2번, 뭐 3번 이렇게. 그래서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요거 중에 보통은 제일 마지막이 코어 퀘스천이거든요. 제일 중요한 질문이니까 요걸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문제 맥락을 전체적으로 잘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왜 문제를 만들었을까? 핵심 질문이 뭘까? 이거 찾는 게 이제 두 번째 할 일이고, 그 다음에 아무도 저 답안 쓰는 연습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일단 서론에 문제 제기를 잘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쳐도 그리고 나면 이제 그냥 끝내요. 결론이 없어. 결론을 어차피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은 글을 쓰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코어 퀘스천 만들었으면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한 코어 앤서를 만드세요. 이거 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답안을 쓰는데 설문이 두 개라서 설문 1번을 로마자 2번으로 하고 설문 2번을 로마자 3번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써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. 여러분한테. 게다가 시간도 없는데 정리도 안 돼 있어요. 이 주제가.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여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해봐야 점수 받을 게 없어요. 냉정하게 빨리 판단해서. 그러면 이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게 아니고 차라리 뒤에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목차 있고 그 다음에 결론 만들어 놨으니까 이 결론의 맨 첫 번째 문장에다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코어 앤서를 그대로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할 말이 별로 없으면 그냥 이걸로 끝내고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질문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 논리 끝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질문 있고 답 있고 그 답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는지 이렇게 잘 생각 안 하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일단 코어 퀘스천하고 코어 앤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목차를 구성하는 거고 목차를 잘 구성해야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이 좋은 답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답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목차 구분이 일단 목차 구성이 세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구성된 목차 안에다가 이론, 개념 이런 이제 정치학에서 배운 것들을 잘 집어넣어야 돼요. 요즘에 경제학이 점수 배점이 그 편차가 좀 커가지고 경제학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. 많이 받는 사람은 90점씩 받고 좀 못 받는 사람은 40점대씩 받고 뭐 이래가지고 좀 크게는 한 40점에서 50점씩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거 메꾸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던데 경제학에서 수학 문제를 경제학 문제로 냈는데 그 수학 문제를 틀리면 점수를 못 받잖아요. 똑같이 정치학도 정치학 공부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정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면 천상 여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. 여기.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저런 개념들이나 이론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. 이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?
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번 이순환 때 주된 목표고, 하나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, 이거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니에요. 이거는 삼순환 때 보강해가지고 시험장에 갈 건데, 그게 입증성을 높이는 거예요. 사례로 구체화시켜야 돼요. 지금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학 전체적으로 그림도 정확치 않고 그 안에 설명하려는 논리도 부분이 좀 끊어져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요 부분에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잘 채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순환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은데, 요거는 이론하고 개념을 잘 공부하고 잘 정리하는 건 정치학 전체의 답안을 만드는데 그냥 일부분인 거예요. 이게 된다고 좋은 글을 만들거나 좋은 답안을 만든다는 보장은 없어요. 대신 저게 없으면 아예 정치학적이지 않으니까 점수를 못 받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얘도 얘지만 얘기한 대로 꼼꼼하게 지문 읽고 출제자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질문 잘 던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쓸 건지 논리 구성하는 연습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논리 안에다가 세부적인 개념과 이론을 집어넣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여기에 더해서 내가 사실관계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. 사례도 많다. 그래서 내가 그냥 이론만 공부하는 건 아니야. 뭐 여기까지 잘 채워서 시험을 보시면 아마 문제를 우리가 잘 예상하고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만 풀 수 있으면 아마 전체 100점 만점에 한 70%까지는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순환은 입증성까지는 조금 밀어두고 주된 건 이제 문제 파악하고 핵심 질문 던지고 목차 만들고 이론하고 개념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.